그러면 그걸 재판에 가서 뒤집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저희 유튜브 촬영이 처음인데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형사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여름이 다가오면 많이 발생하는 중간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데 그와 처벌 수준은 똑같지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간이고 특히 여름에 휴가 시즌에 많이 발생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간간은 그래요. 이제 강간은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거죠. 중간간은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클럽이나 주점이나 잘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의기투합하여 그날 밤을 계속 같이 놀기로 하다가 각자 쌍을 나눠서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그 다음날 헤어지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가끔 남자 쪽에서는 좀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며칠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중간간으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 한번 조사받으러 나와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둘의 관계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고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했다가 고소하는 사람이 극히 후회하게 되는 경우죠. 이럴 것이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하게 되면서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요즘은 경찰 시스템이나 여성 청소년을 전담하는 경찰,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을 전담하는 기관들, 그런 곳에서 굉장히 지원을 잘해주기 때문에 전화 한 번만 걸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시스템 속에서 체증하고 진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신고하는 순간 그 다음은 착 흘러가고 그 남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누구하고 성관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굉장히 후회될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진짜 중간간은 아니지만 중간간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있죠.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 상대방이 술 취한 나를 이용했구나 라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그걸 방어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 분명히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중간간 가해자라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할 때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가장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한 사람도 그렇지만 고소를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더라도 재빨리 변호인을 선임해서 처음 단계부터, 특히 경찰 조사를 갈 때는 혼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변호인을 선임하면은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당연히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진술을 하는 게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변호인이 함께 동석을 할 수 있고 변호인한테 대답을 해도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조사받는 사람 편이 아니에요. 어쨌든 혐의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습니다. 조사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경찰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문답 방법이 기본적인 조사 작성의 방법이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정리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도 경찰이 하죠. 질문도 적고 답도 적습니다. 긴 시간 수사를 받으면 나중엔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지친 상태에서 문서를 볼 때는 애매하게 적혀있는 답변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중간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요 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 그때 행동이 어땠느냐, 뭐라고 대답했느냐, 뭐 동문서답을 했다라든지 뭐 정신이 없어 보였다라든지,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걸 딱 부여잡고 그러면 그때 좀 헛소리를 했네요, 여자분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대답을 했었네요.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처럼 대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자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문답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고 문답으로 조서에 남기려고 수사를 하거든요. 그 의미를 파악 못하고 예 그렇죠 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수사 기법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앞에 이야기하던 내용과 모순된 이야기를 갑자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빌드업이 있는 것이고 그 수사관은 빌드업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노련하게 빌드업을 하다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간음으로 나아갔으니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것 아니냐라는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변호사가 동석하고 같이 들으면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답변을 머뭇거리거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 질문의 취지를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저분은 지금 상대방 여성이 정신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기억이 나는 대로 과거 그때 모습에서 여자가 자기 의사가 성관계로 나아갈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이해했고 그래서 멀쩡하다고 나는 굳게 믿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혼자 가서 여러 빌드업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조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너무 피곤해 지쳐가지고 좀 이건 내가 한 답이랑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도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 말하는 게 서로 피곤한 상태에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냥 서명날인하고 조서를 완성시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피해자의 머릿속에서 중간간이라고 생각되고 있긴 하지만 내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서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던 사건. 그 경계선에 있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빨리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이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혼자 가면 아주 노련한 사람의 빌드업에 당해가지고 자기가 앞에 선행해서 이야기했던 말과 모순되는 말을 하기 어려운 본능적인 심리에 의해서 뭔가 자기 잘못을 그렇죠 하고 긍정한 조서가 작성이 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서명하게 될 때 좀 읽어보면 이런 흐름이 좀 이상한데 싶어도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잖아요 라는 말에 제대로 반박 못하고 서명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재판에 가서 뒤집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특히 이렇게 서로가 약간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고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는 중간간 케이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